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시간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참가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희 분과의 주제가 주민자치 진단과 실천적 대안, 그리고 주민자치 실현의 구체적 방법론에 관한 것을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주민자치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문제, 주민 주권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방자치학회에서 이번에 선정해 주신 이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또 발제를 해 주실 디지털 서울문화대의 전은경 교수님, 또 그리고 오늘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금강대 김찬호 교수님, 고양시정연구원의 석호원님, 그리고 성결대 임정빈 교수님, 또 서울주민자치여성의 이섬숙 회장님을 비롯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제, 전은경 교수님의 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우리나라 주민자치 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발제를 몇 분간 해야 되나요? 시간 한 20분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도 혁신을 하려는 노력들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실질화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일들은 주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이 되게 중요한 그런 주민이 되게 중요하고, 또 그들의 주민 자치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주민 자치력은 뭐 저절로 길러지는 거는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 쌓여서 문화로 정착이 되었으면 뭐 주민 자치력을 별도로 교육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민 자치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여서 반드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길러낼 때 주민자치가 제대로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민자치 역량은 실제로 이제 저도 주민자치 개혁 논의를 많이 보면서 끝에 가서 꼭 하는 말은 결국은 주민자치 교육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그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막연한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의뢰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주민자치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이걸 교육이 혹은 학교가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현상을 막연한 교육화 현상, 뭐 저희는 이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교육을 담당할, 교육을 실행할 주체나 또 뭐 교육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런 거에 대안이나 고민 없이 하는 얘기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민자치 교육에 대한 거는 바로 이 수준에 우리나라가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민자치 교육의 현황을 좀 간단하게 보면요.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초기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축기에 교육이 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옛날에 서지 자료들 신문 같은 걸 통해서 보려고 했더니 대부분은 정책 설명이에요. 도대체 이게 주민자치가 어떤 거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죠. 조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또 역할이 당신네가 이런 거니까 이런 역할을 해라, 이런 정도에 머물렀다가 최근에 이제 이 주민자치 회로 전환이 되면서는 또다시 이제 새로 변화하는 주민자치 제도를 알리고,
그죠? 그러면서 주민자치를 뭐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도로 현재 되고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정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 주민자치 참여 교육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로 보면 정말로 주민자치위원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와 관련된 관계자, 일반 주민, 특히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주민자치를 너무 몰라서 뭐 그렇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딱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정말로 되게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잠깐 설명돼 있지만 막연하게 그 목표는 자치 역량 강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내용들로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교육들을 보면 주민자치 제도가 어떤 거다라는 거, 또 우수 사례, 제일 좋아하는 게 우수 사례들이니까 우수 사례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늘 원점에서 다시 교육이 시작되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측면에서 이 교육을 누가 기획하고 운영하는가라는 측면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의 일입니다. 주민자치 담당자가 이 일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실제로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교육적 전문성은 거의 없죠. 그리고 또 그 분야의 일을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다 순환보직이어서 이게 뭔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를 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횟수라든가 시간도 굉장히 작죠. 실제로. 뭐 1년에 한 번 한다거나 조금 잘하는 데는 이제 최근에 와서 몇몇 지자체들은 이런 것들이 강화되었지만 1년에 한 번 주민자치 교육 2시간 하고 많은 데도 많고 실제로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예산은 한 푼도 없는 데서부터 뭐 최근 이게 뭐 정말로 들쭉날쭉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도 지금 그 앞에 보면 워크숍이나 선진지 탐방이라는 형식으로 거의 돈 1,000만 원을 쓰는 데도 되게 많습니다. 뭐 이런 오크밸리 같은 데 와서 1박 2일 하면서 강의 하나 듣고 그냥 가는 그런 정도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뭐 평가 부분들도 대부분 뭐 현재 모든 그 뭐 평생교육 영역, 성인교육 영역에서의 문제와 똑같이 드러나는데 몇 명 참여했느냐 이제 그 뭐 양 따지고 그 다음에 만족도를 따져서 보고서를 쓰는 그런 수준으로 이루어지죠. 실제로 주민자치 활동에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은 그 담당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성과를 짚어내고 또 그 결과들을 피드백해서 뭔가를 개선하는 그런 것들은 현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그나마 처음으로 이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필수 요건으로 6시간의 의무 수업이 생겨서 그나마 조금 이게 이제 전체가 골고루 최소한의 교육은 받고 가는구나. 이제 그런 제도는 지금 생기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모두 다 채택이 된다면 최소한 모든 주민자치위원이 교육을 받겠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또 뭐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이 교육 자체도 저도 좀 참여를 해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부실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뭐 요런 때 굉장히 주민자치회 제도를 많이 채택했는데 다 온라인으로 하거나 그죠? 굉장히 뭐 부실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행자부 차원이나 또 지자체 차원에서 나름대로 주민자치 교육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먼저 중앙정부로 치면 중앙정부가 뭐 직접적인 교육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 교육
뭐 non-formal한 에듀케이션으로 하는 게 주민자치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뭐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학습하고 이러는 효과들이 있어서 이거는 그래도 이제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민자치 회로에 전환을 하면서 최근에 작년에 행자부에서 처음으로 전국의 주민자치 강사 교육을 한번 모집을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했는데 뭐 굉장히 약했죠. 주민자치회라는 게 이런 거다. 또 뭐 사례 2군데 정도 소개하고 위촉장 주고 이렇게 해서 강사로서의 훈련이랄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약한 그런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 지자체들은 그 지자체에서 이 중간 지원 조직에게 주민자치 교육을 맡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민자치 중간 지원 조직이 대부분은 마을 만들기 센터가 먼저 생겨서 있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같은 데가 있고 거기에 주민자치를 병합하는 그런 구조여서 사실은 그 바탕 자체가 마을 만들기가 토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자치 교육의 그 본질 같은 걸 살려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이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태,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좀 이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자치 20년사 쓰면서 뭐 진지하게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평을 해놨더라고요. 떼우기식 교육을 한다라든지. 그죠? 뭔가 발전 방향 같은 것도 좀 얘기하고 있고, 요 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교육 실태 조사를 나름대로 해서 충청남도에 한정된 거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민자치 교육은 이제 좀 어떻게 발전해 가야 하는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그 뭐 모든 교육이 요즘에 역량 중심 교육으로 바뀌는 중이죠. 모든 대학들이 다 이 역량 중심으로 가는데 우리도 이런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지식 전달 중심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역량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럼 이 역량이 무엇이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 영역에서는 저도 이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데 저는 적어도 이 3가지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야지 주민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제 민주시민성입니다. 우리 뭐 일반인들이 모두 가져야 되는 그 덕성인 거죠. 그 이런 어떤 민주시민성, 이 민주시민성 교육은 또 다른 영역에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지금 매뉴얼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이 민주시민성 교육이 상당 부분이 이제 주민자치 교육의 내용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그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적어도 주민자치를 하려면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2가지 토대적인 그런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그 위에 이제 주민자치라는 게 얹혀지면 굉장히 좀 주민자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주민자치 교육의 내용의 콘텐츠를 한번 좀 뭐 조사라든가 뭐 구안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저는 이 3가지를 엮어서 주민자치 교육의 커리큘럼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방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역량 강화라는 것 자체가 지식 습득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식도 또 그렇다고 지식을 완전히 배척하는 건 아니고 지식 교육도 좀 해야 되고 그 지식 교육만으로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어떤 걸로 이게 좀 발전해 가야 된다. 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실제로 이제 제가 연구를 체계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오버뷰하는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교육의 대상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는 주민자치위원만 하고 있는데 뭐 공무원도 해야 되고 또 일반 주민도 이 주민자치를 좀 알아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포지션별로 역할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의 교육이 좀 달라야 될 것이고 최근에 분과가 되게 중요해지니까 분과장 교육은 또 다른 문제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포지션별로 이렇게 좀 달라지고 세분화되어서 접근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 해서 굉장히 가볍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게 뭐 일회성 교육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역량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조금 시간과 횟수에 대한 고민, 또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함에 대한 고민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뭐 저희 교육 분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뭐 제가 이제 많이 목격을 주민자치 교육하는 걸 이제 목격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 다른 것 같아요. 마을 만들기 수준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뭐 사회복지 관점에서 보는 분도 있고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보고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적어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합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한 그런 역량 있는 강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부분들이 주민자치회의 그 확산과 함께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부분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육 주체를 누가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학교 교육은 학교가 하는 거죠. 기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는 주민자치 담당자, 지자체의 주민자치 담당자가 학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최근에 와서 주민자치 중간 지원 조직이 여기에 이제 또 같이 하고 있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 자체가 다 굉장히 좀 낮은 전문성 그룹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이 교육의 주체,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주민자치 교육의 발전 과제를 이렇게 몇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일단 주민자치 개혁 논의 지금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법도 이제 만들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이 주민자치 교육에 대한 그 꼭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교육 안에. 그래서 그 논의 안에. 그래서 이게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식으로 탁자 위에 올려서 이 진짜 주민자치가 되려면 이 주제를 좀 끌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혼잡하게 있는 뭐 내용, 목적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강사 양성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도 많고 또 현장 활동가들도 많이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필요하고 또 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게 주민자치 교육은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이제 한국자치학회 쪽에서 이제 활동하는데 주로 저희한테 물어보거든요. 교육 어떻게 해야 되냐, 몇 시간 해야 되느냐, 강사는 누가 있느냐. 그런데 이런 어떤 일종의 뭐 코디네이션 내지는 컨트롤 타워 이런 것들이 좀 하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주민자치진흥기구가 설립이 된다면 거기서 이제 그 역할을 해도 되겠죠. 정말로 주민자치진흥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면 저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지만 최소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런 데 센터 하나로는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별도의 기구로 만들진 못하더라도 주민자치를 진흥을 담당하는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어떤 강사 교육 같은 것들도 좀 하고 이러는 기구가 하나 생겨나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이제 얘기랑 조금 연결되는 건데 이런 어떤
주민자치 교육이 지금 현재로는 6시간 외에는 아무런 그런 의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이제 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강화되는 데는 아주 드문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이렇게 조금 규정을 해주면 참 좋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뭐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진 못했고요. 우선 급하게 이제 발제 청탁을 받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은경 교수님께서 주민자치 역량과 관련돼서 그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진지한 고민과 대안 발굴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간의 주민자치 교육의 그 흐름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를 해주시고 더불어서 정책적 대안으로서 주민자치 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과제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말씀을 부탁드릴 텐데요. 이게 특별히 순서가 없는데 어느 분께서 먼저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김찬호 교수님. 들리시나요? 예, 한 시간은 어느 정도? 네. 한 분당 한 5분 정도 하고 예. 나중에 플로어에 네네. 네네, 5분 정도 하겠습니다. 네. 전은경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특히 그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다움이라는 건 그걸 이제 보장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지방자치학회의 대주제인 주민주권을 향상시켜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몇 가지 다 대부분 다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첨언을 좀 드리자면 첫째 이제 주민자치교육 방향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주민자치는 주민이 이제 실질적으로 만드는 민주주의와 이제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어떤 아테네에서 그 주민 스스로 이제 다 통치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 현대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민이 주인인데 그 주인인 주민을 누가 교육시킬 것인가 약간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서 주민이 저는 이제 봤을 때 좀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주는 게 그래서 강사는 이제는 안내자 역할로 아예 인식을 좀 바꿔 보는 것도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의 어떤 방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모방적 인적 자본을 이제 실수를 하지 않는 인재를 길렀다면은 이제 21세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런 시대는 시대를 알 수 없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주 애자일하게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창조적 인적 자본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배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뭐 이상적인 어떤 그게 목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서는 이게 내용적 합리성을 가지고 교과 과정을 편성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무의미한 어떤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절차적 합리성만 보장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는 교육 그런 형태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의 내용과 주제와 관련해서도 주민 스스로가 그 삶에서 겪는 애환이나 고통, 어려움들을 거기서 가져오는 누군가가 이제 탑다운식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뭐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뭐 트롯 같은 그런 경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뭐 주민자치 경연 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주제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이 실제 또 그 교육을 받으면 교육에 또 씨앗을 뿌렸다면 그게 좀 실제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역단체라는 약간 지방자치연구원이 아니고 이런 여러 곳으로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해본 게 주민자치 교육 소통 플랫폼이라고 아마 안내 책자에 있으실 텐데
이렇게 이제는 우리 독일식 이제 애자일 토론법을 제가 좀 원용해서 이렇게 좀 바꿔본 건데요. 이제는 그 이론과 현장 전문가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피드백 그리고 아젠다를 아래서부터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운동장을. 그거는 이제 누가 하느냐면 우리가 지방 정부에서 하는 거고 플랫폼은 만들어주고 거기 안에서 주민 스스로 이렇게 현장들을 만들어내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전문식들이 다 합의가 된 그걸 가지고 또 오히려 지방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축적을 해서 그게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인 어떤 그걸 교육을 학습을 또 촉진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좀 교육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놓은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제 토론 짧게 마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또 풍부한 토론의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석호원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장연구원 석호원입니다. 먼저 그 교수님 그 발표 인상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 주민자치 어떤 교육의 그 다양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목표 내용 그리고 강사 조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워킹 페이퍼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어떤 페이퍼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 개인적인 생각. 두 번째는 이제 주민자치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간략하게 5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페이퍼 관련인데요. 주민자치 연구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전형적인 어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결합돼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지금 조금 더 이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이론과 교육에 관한 이론 등이 접목이 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이제 배양해야 되는 그런 역량을 도출한 이후에 여기에 기반해서 그 제시하고 있는 주민자치 교육 내용을 연결시켜 주시면은 좀 이론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연구가 잘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이제 그 제시할 때도 현재 그 필요한 역량이 이런 건데 주민자치 교육의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력, 민주시민성, 지역사회 이해다라고 하면은 현재 교육이 이런 것을 어떤 점에서 부족한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는가 이렇게 연계가 된다면 페이퍼가 조금 더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민자치 연구를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은 이거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통반장 분들이 생각하는 주민자치하고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연구자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게 다 너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도 그 범위가 생각하는 거에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전문가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주민자치가 실제로는 그게 주민자치다.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이론적인 범위라든가 이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주민자치 그런 것이 어느 범위인가 이걸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게 넓은 범위까지 하게 되면 민간 협치라든가 또 위원회에 참여하는 그런 시민들의 교육까지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교육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까지도 교육의 범위 이런 걸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고민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민 공무원 그다음에 활동가 등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다 교육의 대상에 포섭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역량이 다르고 그 지역의 수요가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요 조사에 기반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바쁜 일상에서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상시 교육 가능한 거,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가능한 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재 그 단발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혹은 초빙해서 하는 강사 형태가 아니라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는 기관 그 기관이든 단체든 그걸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주민자치는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사를 외부에서 그냥 그 어떤 유명 인사를 섭외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셨던, 그래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지역의 문제점이 뭔가를 잘 알고 계신 그런 분들을 자원조사를 통해서 인력 풀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풀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도 이제 그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하다, 이런 말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력 풀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그 평가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굳이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평가가 만족도 평가 이 정도에 그 국한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나의 어떤 실무 능력 향상 혹은 인지도에 대한 그거를 실제로 증가시켰는가, 또 배가시켰는가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성과 지표 체계가 구축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도 있고 봉사 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자산을 이 교육에 잘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주민자치회 그 회장님들이 새롭게 일하시면서 고민하는 게 지역에 예를 들면은 그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렇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 지역마다 그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그 교육을 수행할 수 있게 연계를 시켜준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께서 지금 김찬호 교수님과 석호 의원님께서 좋은 토론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전은경 교수님께서 두 분 멘트를 중간 정도에 한번 이렇게 리플라이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다 네 분 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하실까요? 그럴까요? 예. 그러면 다음에 임정빈 교수님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의 임정빈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민자치 중앙회에서 이런 중요한 이제 세션을 구성하시고 운영하시면서 또 주민자치 교육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 교육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과제고, 또 주민자치에서 핵심적인 요소고, 또 주민자치 교육 중요하다 말로는 많이들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 교육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한 그런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이 전은경 교수님께서 그런 어떤 어려운 어떤 작업을 하고 오늘 또 이 발표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 주민자치 교육이 역량 교육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최근에 어떤 교육인이 또는 뭐 인력의 어떤 인력 자원의 어떤 개발이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량 중심의 어떤 트렌드에 맞추어서 또 말씀해 주신 것들도 상당히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 역량을 가진 주민 없이는 주민자치가 작동할 수 없다, 또 유지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은 100%또 저도 동의하는 이제 그런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 이 어떤 주제를 이렇게 주제의 어떤 내용들을 전개하셨을까라고 상당히 궁금했고, 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주제를 보면 주민자치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조금 미흡하다고는 하지만 주민자치 교육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고민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질문과 또 후속 연구에 있어서의 많은 과제들을 던져주셨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제목도 현황과 과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시고 거기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 제시를 통해서 어떤 이제 발전 과제를 제시하시다 보니까 한편으로 제가 볼 때 좀 이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마 거기까지 가시기에는 워낙 이제 방대한 어떤 그 뭐랄까 작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그 전원경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좀 그 질문 뭐 이런 측면으로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 교육의 이제 역량 교육이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역량, 전문 역량, 핵심 역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 교육에 있어서의 기초 역량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그 다음 단계인 전문 역량에서는 또 어떤 차원에도 또 연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핵심 역량,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역량의 어떤 구성 요소들을 좀 찾아내고 그 각각의 역량들을 연계해서 전체적인 어떤 주민자치 교육의 역량에 대한 어떤 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그러면 보다 좀 체계적인 어떠한 주민자치 교육의 어떤 그 나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고민들은 또 뭐 혼자만 하시지 말고 다양하게 좀 함께 하면서 좀 그렇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또는 앞으로 또 추가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도 사실 이제 그 몇 개 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그 조례를 이제 제정하는데 좀 관여를 여러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과거보다는 주민자치위원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이제 뭐 6시간 이상의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되게 공통된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그 필요 조건으로서 이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안타깝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조례를 만들고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를 봤더니 대개 이제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담당자가 어떤 사람을 강사로 모셔야 될까 할 때 손쉬운 게 퇴직하신 자기가 근무했던 옛날 상사분이라든가 또는 뭐 그쪽과 관련된 뭐 주민자치와 관련된 뭐 과장이나 뭐 국장을 역임하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강사를 초빙하다 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사실 주민자치와는 동떨어진 그냥 일반적인 교양 중심의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분들 자체도 사실은 주민자치가 뭔지 잘 모르는 분이 자기가 무슨 주민자치를 그냥 본인이 생각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교양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몇몇 만나본 그 주민자치 이제 특정 지역에서 한정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본인이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주민자치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뭐 한다고 그러니까 하고 뭐 해서 뭐 기회가 돼서 하고 뭐 그냥 하면 뭐 또 모이라고 그러면 모이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래 우리가 의도했던 또 원래 주민자치가 가야 할 그런 방향보다는 전혀 이상한 어떤 방향으로 그냥 뭐 올림픽 정신 참여하는데 그냥 의의가 있는 뭐 이런 측면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사실 교육에 관한 예산을 좀 많이 늘려라 또 당신들이 강사를 모시기 어려우면 추천해 주겠다라고 해도 뭐 또 이제 보면 또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또 원 상태로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 이런 연구에서처럼 어떻게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어떤 역량을 교육해야 되고 그런 역량을 교육하려면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는 어느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강사의 역량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어떤 그런 제시 같은 것들이 있으면 더욱 좋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아까도 우리 이제 뭐 석호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실 기존에 이제 그 주민자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교육에 관한 어떤 뭐랄까 만족도의 필요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면밀히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자료들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실제로 그런
그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만족도 같은 게 단순한 만족도 조사에 이제 끝나다 보니까 실제로 기존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어떤 내용들을 했고 그래서 그것들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또 어떤 내용들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실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그러니까 또 최근에 이제 각 잘하는 또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주민자치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주민자치에서 교육들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데이터나 자료를 통해서 과연 어떤 식의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교육이 필요한지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런 걸 가지고 교육 어떤 프로그램을 좀 어느 정도는 좀 뭐랄까 구성하는데 좀 여기서 뭔가 제시를 해줬으면 좀 좋겠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아마 구하기 어려웠던지 이제 그 특정한 2019년 동별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그 부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되게 어렸을 것 같아. 그런 그 공식적인 자료가 이제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궁여지책을 어쩌서 처지 같은데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좀 고생 되시더라도 아니면 또 우리 주민자치 중앙에서도 좀 도와주셔서 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좀 우리가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 전반적인 뭐 그 방향과 과제는 다 제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보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성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좀 많이 오래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임정빈 교수님께서 발제 전은기 교수님이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폭넓은 방향성과 발전 과제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시면서 과제를 향후에 후속적인 연구로서 좀 더 구체화가 되면 좋겠다. 또 더불어서 기초 역량, 전문 역량, 핵심 역량으로 나누었을 때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또 나아가서 강사의 역량도 중요하다. 또 교육생의 교육 만족도를 분석해서 피드백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방금 임종윤 교수님도 그 현장성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방 행정에 있어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서울주민자치 여성회 이섬수 회장님께서 현장에 대한 답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토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 이섬숙입니다. 뭐 좋은 말씀, 교수님들 또 우리 현장의 연구원님 또 뭐 원래 이제 발제하신 우리 정은경 교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이제 정은경 교수님께서 아까 발표하실 때 주민자치위원회 기간이 좀 이렇게 사실 2년 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게 현재 그런 식으로 대부분 돼 있기 때문에 4년을 하고 나면 이제 또 다 바뀌니까 변동이 심해서 늘 초보적인 교육을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주민자치 개혁 논의에 대한 그 주민자치 교육 주제와 필요성과 그다음 지능기구 설립 및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 교육의 법령화에 좀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석호원 연구원님의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을 강사풀로 이용해서 많이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강력히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정말 급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정빈 교수님께서 강사분들이 주민자치 잘 모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부분도 지적도 굉장히 좋았는데 제 경우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거 제가 느꼈던 거는 그 강사 부분에 모르는 분보다는 강사분들의 자질이 너무 역량이 저하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 저는 지금 현재 여의동 주민자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여의동 같은 데는 지금 평균 연령이 5세? 60세가 넘고요. 7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저도 사실 이제 다른 분야에서 대학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 되게 많으시고 그다음에 전직 여자 교장 선생님이 3분이나 계세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뭐 대기업에서 임원이나 사장으로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
아니면 현재 회사 대표님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강사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너무 다 나가면서 나도 저보단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다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바쁜데 그냥 시간은 채우러 오는 거지. 그리고 이분들이 뭐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었고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유지되시는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이미 섭외가 돼서 이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여의도에서 움직이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주민자치회로 오면서 뭐 주민자치회를 해서 여의도를 어떻게 우리 동을 뭔가 자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동의 어른이신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는 이분들이 항상 앞에 가서 쫙 앉으시고 내빈 소개 받으시고 뭐 이 행사에는 항상 저기 구청장님, 국회의원님,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매달 이 회의에 오셔서 같이 뭐 인사 나누시고 그때 뭐 각자 약간의 민원들 다 얘기하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육에 대해서는 불만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주민자치 역량 함양 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위원과 임원들 그리고 하나는 저희 동 공무원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시간 교육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질 또한 아마 모든 전국에 있는 동이 여의도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률적인 교육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그 지역에 맞게 조금 나눠서 가는 게 굉장히 애초부터 교육이 아주 기본 교육은 물론 있지만 기본 교육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하는 기본 교육과 그러면 좀 아는 거는 정리하고 넘어가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아예 전혀 모르시는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좀 지방의 뭐 어느 지역에 좀 너무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해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틀은 있지만 그 강사분들이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상 교육을 미리 저희 주민자치회의 경우에는 미리 뽑아서 이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때는 교육받은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체감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실제 다시 활동을 하게 될 때는 한번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현장 적용도가 낮다라는 그래서 만족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임원 교육으로 왔을 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회장이기 때문에 회장하고 임원들 교육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너무 여의도하고 동떨어진 뭐 시골길 이야기, 동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강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할 수 없었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그 기간이 짧은데 지금 제가 지금 2년째잖아요. 그리고 2년 더 해도 이게 좀 잘 알까 말까 하는데 이제 바뀌게 되면 이 전체가 다 바뀌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또 모든 게 새로 시작돼야 되는데 저희 특히 간사의 경우에는 업무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게 주민자치회는 실제로 실무를 해야 되는데 간사 또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만 할 수 있게 현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저는 10분인 줄 알았는데 5분이어서 제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 공무원의 경우에 동장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이제 같이 뭐 본인들의 그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참석이라면 주민자치회는 참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동장님께서 그냥 어디에 참석해라. 그러면 참석하고 이렇게 그 동을 협조해주고 모든 거는 동에서 주도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이 주민자치회가 주도하고 협력관계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동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데 동에서 그걸 적당히 이용한다는 거죠. 이제는.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는 주민자치회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고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때처럼 동원할 때는 똑같이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된 뒤로 저희 주무관이 4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작년 3월에 회장이 됐는데 지금까지 4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바뀌는 주무관이 올 때마다 주민자치회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본인들이 저희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랬냐면 근데 동장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하시라고 했다고. 이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데 그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부분과 바뀌게 되면 그분들의 교육이 매번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자치회는 중간 조직이 있습니다. 자치센터라는. 근데 마을자치센터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지원관들이 파견이 돼서 저희 상근 지원관을 와 있는데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첫 번째는 그분들의 갑질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아서 그거를 제가 예를 들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도 아니고 그런다 그래서 뭐 저희 주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동해 소속도 아니고 구청 소속도 아니고 우리 주민자치 소속도 아니면서 적당히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저희를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들 맘대로 이거를 다 미리 짜가지고 저희 돈 쓰는 부분도 자기들이 이미 저희 회장이 되기 전에 그분들이 다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 그 자기들끼리 인력풀이 있어요. 근데 너무 수준 낮은 그 인력풀을 코로나 상황에서 막 모이지 말라고 해도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막 모여서 그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문제점이 많아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이런 지원관 제도를 준다면 그 주민자치 회장이 뽑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밑으로 들어와서 그들한테 지원되는 돈을 우리 주민자치 회장들한테 주민자치회에 준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무국을 꾸려서 더 잘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짧아서 많은 얘기는 못 드렸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강의라면은 정말 자신이 있는데 저한테 주민자치 교육을 좀 더 시켜주셔서 강사로 이용해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나중에 여건이 되면은 꼭 이섬수 회장님 모시고 특강을 한번 모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섬수 회장님께서 그 강사풀 구성 문제 또 수강 대상별로 이렇게 교육을 어떤 특화시켜서 하는 문제, 교육 대상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체감성 있는 교육의 필요성 문제, 또 주민자치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 행정적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 대안까지 종합적으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선 네 분께서 아주 소중한 토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발제를 해주신 전은경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약간 좀 준비를 할 때 오버뷰 이 판을 한번 읽어보자 이런 마음에서 준비를 해서 아마 구체성과 뭐 많은 에비던스를 제시하면서 하는 연구는 못 되어서 어디서 돈을 좀 받아가지고 연구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생각보다가 제가 연구 디자인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좀 힘든 연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그런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를 모두 다 공감할 수 있게 도출하기까지 굉장히 힘이 드는 작업이어서 아마 저의 과제로 또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찬우 교수님 얘기해 주신 건 사실 교육학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이걸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한 고민과 디자인을 해야지 이게 담아낼 수 있는데 이 철학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지역에 그분들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한다. 현장 중심 교육 내지는 뭐 바텀업식 교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이거는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호원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논문 이런 거 저런 거 좀 보충하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시간과 돈을 좀 고향 여권에서 주시면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그 연구 설계를 하면서 해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뭐 델파이법으로 해볼까, 서베이를 하려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전상직 회장님께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만 하고 지금 못 가고 리뷰한 상태여서 충분히 앞으로 고려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도움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임정빈 선생님께서 뭐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아마 이런 고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도대체 어떤 역량들을 키워야 하느냐, 이게 이제 키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역량을 기초 역량과 전문 역량 또 내지는 그 기초와 전문에서 또 핵심을 뽑아내서 핵심 역량이라는 얘기를 교육학에서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기초 역량이 뭘까라면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세 개의 요소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 베직한 것들을 이제 그걸로 볼 것이고, 뭐 교육 시간 막 이런 게 제약이 오면 핵심 역량 중심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게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어느 선생님이 그 발표하신 거에도 이게 합의가 안 되는 내용이어서 쉽게 이거를 이게 기초 역량이다, 이게 전문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상당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섬숙 선생님께서는 현장의 얘기를 너무 많이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뀌어도 지금 이 교육의 문제는 지금 제대로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로 봐도 뭐 그냥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걸 하게 되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강사 수급이 어려우니까 막 굉장히 좀 특별한 뭐 별로 역량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분들이 이 판에 들어와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뭐 이러는 걸 보면서 이거 조금 어떻게든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열심히 좀 연구를 해서 내년쯤에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워낙 이 주제가 생생하고 또 앞으로 발전시킬 과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 심화할 그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가 일부고요. 혹시 플로어에 그러면 다음에 한번 마이크를 좀 넘길까 하는데요. 남은 시간 저희가 원래 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몇 분이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를 알고 시간을 이렇게 안배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플로어에 몇 분이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우선 조금 손을 들어주시면. 네, 딱 한 분이신가요? 네, 우선 그러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양지정연구원의 이창규입니다. 먼저 저는 그 지방자치학회 주민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이번에 이 주민자치 세션을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발제, 좋은 토론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발제된 내용이라든지 토론자 분의 내용 말씀이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주민자치라는 방향성이라든지 내용을 사실은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정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과연 무엇인지라는 만큼은 사람에 따라서 교육은 다르게 할 수는 있어도 그 기본적인 근본만큼은 바르게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회 그러면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위원들만 있지 회원들이 없습니다. 주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주민자치회는 사실은 전 국민이 주민자치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자 위원들도 있고 회원들도 있고 주민 그리고 주민이죠. 주민 있고 주민 중에서 회원 중에서 그냥 위원들은 간부죠. 예, 간부 교육, 주민 교육 뭐 이렇게 그다음에 공공 교육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큰 조직은요 사실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조직이 전 국민이 회원인데 주민인데 이 주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나서야 되고 또 자치단체가 나서야 되는 그런 중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제가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떤 분은 학자분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행정권을 다 권한을 달라. 그다음에 세금 하는 것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오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주민자치는요. 세금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행정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양대 수레바퀴라 그러면은 단체자치는 단체자치대로 잘 갑니다. 가면 돼요. 그때의 주민은 주민 참여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를 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내고 하는 거는 주민 참여 활성화해야 됩니다. 다만 주민자치의 주민들은요. 그게 10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회비내가지고 자율적으로 지역 가꾸기 하든지 뭘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를 구분해야 된다. 그게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은 주민 자치이지 여기는 단체 자치를 보완하는 곳은 아니다는 게 좀 더 명확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 또 필요하고요. 그러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는데 조례보다는 그야말로 이런 규범을 정할 수 있는 하루빨리 주민자치 관련 법이 생겨야만이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체계를 갖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교육을 하다 보면 아까도 그런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강사에 따라서 다 얘기 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게 뭐 입장이 다 다르니까 오히려 그냥 강의를 엉뚱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거는 주민자치 강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주민자치가 이거는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각 자치단체에는 이제는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의 우리 전문가 박사님들이 아마 강의를 일차적으로 이런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정립을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먼저 연구원에서 국민을 상대로 아니면 위원을 상대로 하면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플로어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또 같이 또 의견 예. 나누겠습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부회장 김종득입니다. 예, 우리 교수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아까 강사분들을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 이제 역량 교육도 하고 주민자치의 여러 가지 그 교육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이제 정식으로 그 뭐 입법이 되고 추진이 가능하다면 된다면 그 지침서를 좀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서 사전에 그분들이 충분히 그 지침서를 숙지하고 거기에 그 필요한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이분들에게 사전에 이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주민자치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연구해서 만들고 현장의 의견들을 다 종합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말씀 좀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은경 교수님 또 멘트 부탁드리고 저희 연구원행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창균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게 사실 교육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거를 그 연구 디자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 교육 콘텐츠들을 뽑아내냐 하면
직무를 보거든요. 직무. 이분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해 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런 직무 같은 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요구 분석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크게 보면 이제 직무 분석과 요구 분석이라는 두 가지 기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커리큘럼들을 개발하는데, 지금은 그 직무 디파인 된 게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협의 기능, 주민자치 기능, 뭐 위스탁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이 되는 협의 기능에 관한 거는 사실은 주민자치 분야로 내려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협의 기능 자체는 거기 뭐 조례에 들어 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고, 뭐 3대 기능을 그걸로 보는데 위스탁도 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결국은 그러면 주민자치 기능 하나만 보고 지금 뭘 개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이제 좀 그 혼란이 왔었고, 두 번째는 요구 분석을 해보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회가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걸로 해놔도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주민자치회를 진화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요구 분석을 하는 것도 되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위의 것들이 좀 충분히 정리가 되어야지 교육과정 개발하는 게 되게 좋다. 뭐 좀 수월해진다. 이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헛갈리는 것 중에 정말 지금 잘 짚으셨는데요. 현장에 가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도입이 되면서 많은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헛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고 뭐 협의도 하고 뭐 정부가 하는 일의 일부를, 그 행정이 하는 일의 일부를 위스탁도 주고 뭐 이렇게 되면서 내가 그 의원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느냐, 지방 의원, 동단위의 의원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마을 만들기 요원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거 모델을 본 게 그게 두 개이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목격할 수 있는 모델은 그게 두 개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그 클리어함,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되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종득 그 부회장님 얘기 주신 거는 이미 이제 그 조금 개발을 했어요. 행자부가 뭘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냈는데 그냥 매뉴얼로 그림 잔뜩 넣고 이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활용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양한 매뉴얼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나오고, 사실 동영상들도 좀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그걸 그 내용을 좀 모니터링을 저는 해본 입장인데 너무 마을 만들기 쪽으로 가버린 거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자치의 3대 기능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주민자치 업무 기능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쪽으로 매뉴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정리가 되고 이러면 그 세 기능을 골고루 살리는 뭐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까 저기 발제해 주신 전은경 교수님의 말씀에도 있었고 또 플로어 토론에서도 나온 말씀 중에 이제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그 앞으로 적극적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고요. 특히 전은경 교수님께서 연구원에 주민자치진흥기구 센터든지 어떤 형태로서 설치를 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 등을 비롯해서 컨텐츠 개발 등 종합적으로 연구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그 관련된 강의 컨텐츠 또 이런 부분 개발, 주민자치회 자체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 이런 부분도 저희도 필요하다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돌아가서 저희가 진지하게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약간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 사실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빠듯해서 이 토론을 딱 5분씩만 했는데 이제 그런데도 벌써 시간이 엄청 간 것 같습니다. 혹시 남은 5분 동안에 미처 이거는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미처 이야기 못했다 하신 부분 있다면 또 다시 한번 토론 이렇게 준비하신 분이나 또는 플로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2분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찬호 교수님. 예. 사회자님께 자꾸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예, 뭐 정말 좋은 발표였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이런 우리 학술대회라는 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디벨롭이 되는 거고, 그래서 또 현장의 목소리 또 전달을 받으면서 그게 또 이론과 접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차원에서 아주 이제 의미 있는 이 학술대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이게 제 연구자로서의 어떤 그런 논문이 아니라 이제 약간 앞에 주민자치 교육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이제 제안을 좀 드리면서,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우리 이번에도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이 국민주권에서 이제 주민주권으로 이제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어떤 이런 시점에서 교육도 그게 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도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천동설, 지동설 이렇게 바뀌는 이 시점이다. 그러면 국동설, 주동설 뭐 이렇게 국민주권의 어떤 그런 것에서 이제 주민주권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뭐 비유를 들자면 좀 이게 교육 자체가 좀 애자일하게, 그리고 또 이게 좀 지능형으로, 그다음에 시민 중심형으로, 그리고 디지털 베이스로 해가지고 좀 플랫폼으로 이러한 어떤 시대 변화를 교육이 반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앞으로 보완 그런 연구를 좀 후속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네. 강사분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일단은 그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심어주느냐도 굉장한 역할인데, 좀 이렇게 주민자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교수님들, 연구원님들, 또 현장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좀 자기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좀 한번 가서 활동하시면서, 예, 자기 역할을 맡고 있으면 그래도 좀 현장의 목소리를 꼭 듣는다기보다는 그 현장에서 겪어보는 건 정말 다르기 때문에 꼭 주민자치위원회 해보셨으면 안 키워졌어요. 주민자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이나 또는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주민자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 동네에 가서 주민자치위원을 꼭 경험하시면서 그거를 현장과 그리고 1호를 접목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들어가기 전에요. 조금 전에 임정빈 교수님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시간 관계상 네네. 김찬호 교수님께서 아까 주민 중심 또 디지털 중심 주민자치가 필요하다고 해주셨는데, 또 발제하신 전은경 교수님께서 마침 또 디지털 서울문화대 교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디지털 부분은 조금 멘트를 조금 해주시면. 아마 우리 뭐 주민자치가 전 국민 대상이기도 한데 실제로 뭐 플랫폼 정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을 해서 뭐 포탈처럼 운영해도 좋고, 아니면 좀 더 진화된 형태로는 이제 제가 사이버 대학에 있으니까 거기서 직접 교육할 수 있는 LMS 형태로 구축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면대면으로 다 할 수 없는 것, 또 뭐 다 현장 뭐 직업 가지고 있는 분들이어서 낮 시간에 교육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들 되게 많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소통하고 교육받을 수 있고 자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거 뭐 지금 빨리 만들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코로나 때문에 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지능기구가 생기면 저는 그 지능기구가 그 포털 같은 것도 운영하고 조금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 그런 걸 거기서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 제한된 시간 관계상 사실 오늘 이 주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하고요. 또 현장의 생생한 사례도 조금 더 들었으면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좋은 토론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한 주제는 주민자치의 전체적인 진단과 더불어서 어떤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보는 논의의 장이 있었으면 오늘 특별히 서울 디지털 서울문화대의 전은경 교수님께서 아주 소중한 발제를 해주셨고요. 또 네 분의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김찬우 교수님, 석호원 연구원님, 또 임정빈 교수님, 이섬숙 회장님 네 분께서 아주 진지한 대안까지도 포함된 토론을 해주셨고 또 플로에서도 좋은 또 토론 내용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제 개회식 할 때 사실 이 행사를 오늘 준비하느라고 전체적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 박기관 회장님께서 이제 개회사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듣다 보니까 이번 전체적인 포럼이 학술 대회가 지방자치에 관한 좋은 백신 또 처방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지방자치학회 회장님도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저희가 주민 주권 차원에서 굉장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자치 이 부분을 어떻게 실천적 대안을 만들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향후에 논의가 더 심화돼서 정말 주민자치에 관한 백신 우리 지역 주민의 특성에 맞고 지역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백신 이런 처방이 또 나올 수 있는 아주 성숙한 그런 또 논의의 장이 앞으로도 더 마련됐으면 합니다. 오늘 장시간 정말 좋은 발제를 해주신 분, 또 토론해 주신 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